그런 선택의 폭이 옛날보다는 많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100살까지 써야 될 눈이기 때문에 한번 넣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백내장 수술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받게 되다 보니 이게 너무 가볍게 또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백내장 수술도 인공성체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약할 때는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죠? 그 조직이 약할 때는 수정체 낭이라는 구조의 인공성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간단하다, 금방 끝난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조직이 약한 경우에는 인공성체를 수정체 낭이 아닌 공막 쪽에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외상을 받았다든가 눈에 염증을 앓았다든가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던 눈이라면은 인공성체를 넣어줄 수 있는 수정체 껍데기에 해당하는 수정체 낭이 약할 수 있고요. 이걸 또 붙잡아주는 수정체 소대라고 하는 붙잡고 있는 조직들이 약한 경우에 합병백내장으로 넘어가서 복잡한 수술로 넘어가게 되고 회복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인공성체를 삽입하고 나서 인공성체가 주는 불편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통증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빗번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떨 때 많이 나타나나요? 보통 인공수정체를 집어넣게 되면 그 전에 백내장에 비해서 선명하게 보이고 밝게 보이기 때문에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일정 기간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 일종의 빗번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적응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도 빗번짐을 덜어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의한 빗번짐이 다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다초점 인공성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다초점 인공성체 다 같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또 환자 눈의 조건에 따라 야간의 빗번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엔스라고 하는 렌즈는 좀 워낙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단초점에 분류하는 게 맞아요? 다초점에 분류하는 게 맞아요? 아이엔스 렌즈는 렌즈의 모양으로는 단초점에 분류가 되고요. 하지만 기능상으로는 중간거리까지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즉 원거리부터 60cm 내외의 중간거리까지를 잘 볼 수 있게 제작한 프리미엄 단초점 인공수정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전형적인 다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다소 빗번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아이엔스 인공수정체의 광학부 역시 단초점처럼 동심원이 여러 개가 있는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의 빗번짐은 있지 않고요. 또한 이제 빛을 나눠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비감도 역시도 떨어지지 않아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은 이제 환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느라고 1차 다초점이라는 표현도 써요. 너무 미세한 다초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원거리와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중거리 정도까지의 커버를 이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무조건 비싼 렌즈로 수술받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인공수정체가 개인의 만족도가 높을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엔스나 이런 퓨어시처럼 적절한 정도의 그 기능을 좀 더한 렌즈들을 사용해서 이제 망막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그런 선택의 폭이 옛날보다는 많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단초점 인공수정체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 오긴 했는데요. 그거 사실 한 가지 종류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렌즈들을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쓰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만한 큰 회사들에서 만든 인공수정체로는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든 테크니스 인공수정체가 있고요. 짜이스 회사에서 만든 루시아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든 아이엔스라는 렌즈 역시도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중에 하나입니다. 테크니스 루시아 인공수정체랑 아이엔스는 사실 좀 많이 다른데요. 요거를 조금 대략 구분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테크니스 루시아 인공수정체와 아이엔스 인공수정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는 초점 심도를 길게 해서 당연히 원거리는 잘 볼 수가 있고요. 부가적으로 중간거리까지 볼 수 있는 인공수정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여러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이 테크니스 루시아 아이엔스 인공수정체의 차이점으로는 이 렌즈들은 비구면 렌즈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구면 수차를 줄여줘서 시력의 질을 올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구면 수차라는 거는 렌즈가 빛을 모아서 상을 만들 때 렌즈의 굴절면이 구면이어서 광축에서 멀리 들어오는 빛일수록 그 상점에서 더 많이 벗어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근데 이제 비구면 렌즈는 이런 구면 수차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보정을 해줘서 일반적인 구면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비구면 렌즈가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비구면 렌즈를 만들려면 제조 방식부터가 조금 다르겠어요? 테크니스 루시아와 같은 비구면 렌즈는 깎아서 제작을 하는 커팅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 커팅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제 몰딩이라는 그러니까 틀에다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맞습니다. 몰딩. 그렇게 제조하는 이제 다른 인공수정체와는 다르게 렌즈 내에 이물질들이 이제 들어갈 확률이 낮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렌즈 자체에 혼탁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진 렌즈인가 환자에게 인공수정체 선택할 때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게 한 번 넣은 인공수정체가 쉽게 교체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100살까지 써야 될 눈이기 때문에 한 번 넣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